지금 방송을 포함한 언론 환경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파 패널들이 방송에서 대거 빠지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각종 매체에서 우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뭐랄까요? 재담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독설가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우파의 방송 전사 차명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규정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예. 나는 방송 전사는 아니고 예. 정치를 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예. 정치판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고요. 우리 저 김용남 의원처럼 이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방송 안 나가죠. 그리고 또 방송에서 내가 이 살아남은 이유는 미디어 오늘 등 언론 협의회인가? 예. 그 친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는 제가 8번이에요.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의하면 내가 당연히 잘라야 되지. 근데 그 묘하게 제가 하여튼 뭐 이 상품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매일매일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고 있어요. 고정으로 나가시던 프로 중에도 뭐 좀 최근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린 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러 번 몇 개는 잘렸는데, 잘리셨죠? 예, 여러 번 잘렸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다 제 탓이죠. 예. 제가 그 상대 탓하겠습니까? 내가 그 상대의 그 찝찝함을 무릅쓰고 시청률을 현격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거나 하여튼 이 스토리가 된다면 안 자르겠죠. 자,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문준용의 특혜 취업과 관련한 그 녹음 조작, 그 증거 조작에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릉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앞서 구속이 됐던 이유미 당원에 이어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의 이 사태 어떻게 더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가졌던 생각이 법과 정치는 좀 분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저 김용남 의원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래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이 상황에 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법적 잣대는 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 엄정해야 되지 않느냐, 엄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 그렇게 저는 믿었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최근에 이르면서 이 검사들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구나. 그리고 법원도 저의 그런 의혹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한 줄 더 떠서 법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을 느낀 사례가 첫째,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법적인 엄정함보다는 정치적인 잣대, 특히 여론을 의식한 잣대가 하여튼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많이 작용했다 보고 저 자신도 제가 보면은 이 정치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검사가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의 소위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나 뭐 앞으로 이제 그렇죠. 재판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사법 절차가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봐요. 이게 일단은 뭐 추미애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행상 책임이라는 예. 아주 듣도 보지도 희귀한 못한. 용어를 예. 제출해서 사실은 그 행상 책임이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그 잣대의 기준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행위의 구체적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행위의 태도, 마음가짐, 자세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뭐 탄핵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으로 주로 적용한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 출두 안 했다.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것을 상당히 그 탄핵의 주요 사유로 들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필적 고의 이런 말을 또 이제 하나 꺼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유미 씨 사건의 조작에 대해서 상당히 어렴풋이 알았으면서 그것을 모른 척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미필적 고의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거죠. 잣대를 적용하는데 제가 그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일정하게 그것이 조작인 줄 몰랐다. 사실은 물론 조작임을 검토해야 될 어떤 직분상의 책임은 있으나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저는 과실이라고 보는데 법률 용어 좀 미필적 고의라는 걸 들이대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검찰의 어떤 이것에 대한 수사 책임 이 잣대로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녹음을 마치 이제 그 문준용의 파슨스 동기인 것처럼 이유미 씨가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조작을 한 거는 뭐 거의 지금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증거 조작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어떤 기억이 떠올렸냐면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무슨 그거 대책 회의를 했다라고 녹음 파일을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뭐 조작한 녹음 파일이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에 아픈 기억도 떠올랐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니까요. 근데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는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당의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텐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그 이용주 의원에 대한 수사도 아마 예상이 되고 뭐 어디까지 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쩌면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뭐 수사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윗선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은 다분히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바보가 자기 집 재산을 팔아버리는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었다고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당 지도부가 검증 책임은 있으나 검증 책임을 못하고 나 이거 진짜인 줄 알았다 한 것을 마치 그것이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유미의 조작에 지시, 공모, 방조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능력의 거예요. 문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실 그 당시의 여론 이런 것들하고 그 연관된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경계복을 허물어서 상당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 어떤 그 이 탄핵의 결과를 빚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마치 공모 조작 방조한 것처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해가지고 이걸 법적인 책임을 더 씌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현재 지금 아까도 방송 얘기하셨지만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것도 변호사 출신이라는 자들이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봐요. 예? 그 잣대가 똑같이 나는 이번의 경우 이유미 증거 조작하고도 연관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남 의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이 문제를 보란 말이에요. 이거에 예? 이 문제가 지금 그들이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은 정말로 이 사회에 정말 편향된 시각, 정치적 힘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도 왜곡하는 그런 시각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의당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야, 이미가 조작한 것하고 그 바보스러운 지도부가 그것을 허용한 거하고 그걸 동시하냐, 왜? 마치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가 다 같이 공모한 것처럼 무슨 뭐 미필적 고의라는 어려운 범죄적 용어를 들이대가지고 마치 그냥 공범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적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저는 좀 빼주시죠. 저는 뭐 다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보면 자유한국당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 과거에 저 독일 나치에 해서 독일 나치들이 이런 경우들 있었잖아요.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을 처단할 때 그때 카톨릭 교도들이 옆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어. 남의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유대인이 처벌된 다음에 카톨릭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 타당한 어떤 그 규범, 그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 이런 것에 기초해서 그 사안들을 봐야지 정치적 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면은 안 돼요. 자,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국민의당 뭐랄까요, 고사작전 내지는 와해작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국,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의 전국 운영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국민의당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어떻게 끌어당기는 카드로 지금 증거조작 사건을 이용해서 끌고 갈 거다. 아니면 국민의당이 오히려 어떤 야성을 더 강화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체제에 합류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 패권주의와 더 맞서게 될 거다. 가능성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이 국민의당 유미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여당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각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국민의당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옆구리를 치면서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의 어떤 그 타협을 끌어내서 일정하게 이 과반수를 넘겨서 국회 어떤 입법과 예산을 처리해서 이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이건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절대 뭐냐. 민주당은 계속 국민의당 고사작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벽을 허물러서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과반을 획득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국민의당의 존재를 살려주면서 협치를 해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살려두면 나중에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떤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만 선거에서 또 다음에 지방선거 등에서 자신들이 표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그 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안 와요. 바른정당으로도 안 와요. 국민의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절대 민주당 이중대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민주당도 절대 국민의당을 이중대로 살려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더민주당과 여당은 이제 국민의당을 압박할 겁니다. 압박할 거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이제 법적인 엄정함보다는 정치적인 잣대, 특히 여론을 의식한 잣대가 하여튼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많이 작용했다 보고, 저 자신도 제가 보면은 이 정치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검사가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의 소위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나 뭐 앞으로 이제 그렇죠. 재판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사법 절차가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봐요. 이게 일단은 뭐 추미애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행상 책임이라는 예. 아주 듣도 보지도 희귀한 못한. 용어를 예. 제출해서 사실은 그 행상 책임이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지금 방송을 포함한 언론 환경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파 패널들이 방송에서 대거 빠지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각종 매체에서 우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뭐랄까요, 재담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독설가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우파의 방송 전사 차명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규정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예. 나는 방송 전사는 아니고 예. 정치를 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예. 정치판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고요. 우리 저 김용남 의원처럼 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방송 안 나가죠. 그리고 또 방송에서 내가 이 살아남은 이유는 미디어 오늘 등 언론 협의회인가? 예. 그 친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는 제가 8번이에요.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의하면 내가 당연히 잘라야 되지. 근데 그 묘하게 제가 하여튼 뭐 이 상품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매일매일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고 있어요. 고정으로 나가시던 프로 중에도 뭐 좀 최근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린 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러 번 몇 개는 잘렸는데, 잘리셨죠? 예, 여러 번 잘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다 제 탓이죠. 예. 제가 그 상대 탓하겠습니까? 내가 그 상대의 그 찝찝함을 무릅쓰고 시청률을 현격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거나 하여튼 이 스토리가 된다면 안 자르겠죠. 자,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문준용의 특혜 취업과 관련한 그 녹음 조작, 그 증거 조작에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고 일흥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앞서 구속이 됐던 이유미 당원에 이어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의 이 사태 어떻게 더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가졌던 생각이 법과 정치는 좀 분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저 김영남 의원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래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뭐 이 상황에 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법적 잣대는 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 엄정해야 되지 않느냐, 엄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 그렇게 저는 믿었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최근에 이르면서 야, 이 검사들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구나. 그리고 법원도 저의 그런 의혹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한 줄 더 떠서 법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을 느낀 사례가 첫째,